백구스입니다. 금일도 여러분들과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을 통해서 부동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 경기도의 특징 지역을 살펴보기 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정부의 공급 시그널에도 공급난 해소가 미지수다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 이 운동장 수급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이 시장에서 단기간 안에 공급 확대를 통해서 이 수급 밸런스를 맞춘다라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단기 공급 확대 방안으로서 사전 청약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전 청약이라는 게 지금 당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 몇 년 뒤에 하는 거죠. 그 입주자 모집 끝나고도 몇 년 뒤에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시간차가 굉장히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에 기자간담회 했었죠. 자, 그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시차 요인으로 인해서 과거 5년, 10년 전 공급 축소로 인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스트레스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내년 올해는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죠. 시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의 시기를 앞당겨서 대응해야 하는데 사전 청약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내년, 자, 스트레스 구간이 아니라 내후년까지는 최소한 이 스트레스 구간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하고 내년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일전에 간담회에 발표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결국 정부가 내년까지 이제 주택 공급 부족 가능성을 인정을 하면서 사전 청약을 해법으로 내놓은 건데, 이 사전 청약 말 그대로 사전에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주택 수급난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갔고요. 지금 전월세 시장 굉장히 불안하고 전월세 보증금 가격은 많이 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그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이제 만기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은 전세가율을 맞춰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전세라든가 월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 월세, 이 반전세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소비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 삶은 빡빡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만들어질 텐데, 사전 청약이라는 이 부분으로 이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겠다. 자, 이거는 지금 당장 공급 물량이 확대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또한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택 매매 수요만 흡수해서 전체적인 수요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KB 리브온 연구원은 사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입주까지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며 3차 신규 공급 택지의 입주는 아무리 빨라도 7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의 수요를 흡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공급 물량도 부족한 상황이라 높아진 서울 수요 해결하기에는 무리라고 지적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와 같은 공급 문제는 기존의 재고주택이 좀 시장에 나올 수 있게끔 정책적인 유도, 즉 뭐 양도세 완화라든가 좀 종부세 완화를 통해서, 이 세금이라는 거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재산세가 늘어났다, 종부세가 늘어났다, 이거 세입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임대차 3법, 그래서 2+2, 자, 임대차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규 계약 체결할 때 이 전세가에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나타나기도 했고요. 자, 이런 상황들은 이제 만기가 될 때마다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정할 게 아니라 좀 없어져야 되는 법이고, 양도세 완화를 통해서 기존의 재고주택이 좀 나올 수 있게끔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대선이 있죠. 그래서 변수가 있는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요동을 칠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진짜 대선만큼은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이 투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분명한 거는 기존의 재고주택이 좀 시장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 누군가가 되게 되면 지금보다 오히려 내년이 더 우려스러운
가격 상승폭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서울의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 가격이요, 15억 원을 첫 돌파를 했는데요. 15억 원은 좀 상징성이 있죠. 바로 대출이 안 되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KB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307만 원으로 관련 통계가 짙게 공개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요즘 제가 최고치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수치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인데요. 수도권 평균 가격 15억 원이 넘어갔는데 1년 전, 지금 시점과 1년 전과 비교를 하게 되면 약 2억 7,553만 원이 상승을 했고요. 엄청난 가격 상승이죠.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자, 7억 2,133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약 2.1배, 2배 이상 가까이 올랐다라고 하고요. 수도권 상위 20% 평균 아파트 값은 대출 금지선인 15억 원을 넘겼는데, 정부가 앞서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시가입니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를 시켰는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값 23억 원을 넘어섰고요. 인천은 7억 3천만 원을 넘어섰고, 경기도는 9억 6천만 원에 다가서고 있는 현실인데요. 2019년도 12월 16일 대책이 나오고 나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 원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대출이 전면 금지가 됐죠. 자,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당분간 좀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위축이 됐습니다. 자, 그렇 대신 자, 15억 원, 20억, 30억 넘어가는 이 하이엔드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돈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대출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지금 어떻죠? 대출 안 나와도 진짜 비싼 아파트들, 대한민국에 정말 돈 많은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한쪽이 맡기게 되면 특정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가격대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와 인천 가격 상승률, 가격적인 면에서 상승 많이 했던 2020년, 21년이었는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상위 20% 아파트 23억 원입니다. 23억 원.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억 3천만 원이고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9억 6천만 원입니다. 자, 지금 이 상위 20% 가격이 이만큼 올랐고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KB 자료에 의하면 지금 12억 원을 좀 돌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일들, 다이나믹한 이 현실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 강남 집값 미스터리, 매물은 쌓이고 있는데 최고가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제가 저번 주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한강변 라인이라든가 또는 마영성 지역, 그다음에 강남 3구를 필두로 해서 지금 이쪽에 집중이 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움직이는 신고가 이 아파트들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년에는 거래량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그 변수도 있지만 그걸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면 갈수록 거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강남 3구, 최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 등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에 거래 가뭄이 계속되고 매물이 쌓이면서 시세보다 1억에서 2억 낮은 급매물도 나오고 있지만 강남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84제곱미터가 지난달 15일 38억 원에 15층이 거래가 됐고, 직전 최고가 36억 19층보다도 2억 원이 올라서 거래가 됐다. 강남구 삼성동 중앙 하이츠 빌리지 152제곱미터 37억 원에 손바뀜하면서 지난 6월 33억보다 4억 원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 서초구 방배동 롯데캐슬 아르떼 147제곱미터, 자,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 팰리스 84제곱미터 등도 최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자, 이달 거래된 실거래가 가운데 최고가 비율이 송파구 78.9%, 강남구 61.5%, 서초구 57.5%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여선 NH농협 위원은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물이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고액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강남, 용산 등의 초고가 주택은 여전히 매도 우위 시장을 형성하는 등 지역별 온도차가 크다라고 말을 했고요.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소 업소 관계자는 대기 수요는 줄었지만 집주인들의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있다며 제값 아니면 팔지 않겠다는 의사가 강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공급 시그널, 자, 사전 청약으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다라는 의도는 있지만 이 공급난 해소하기에는 미지수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또 15억 원 대출 금지는 시켰지만 주택 가격은 뭐 서울, 경기, 인천 상위 20%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가격 상승이 많이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서울의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 지금 가격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언급해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내년에 이제 정치적인 변수, 자, 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방향성은 또 달라질 수 있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가야 돼요. 대응하는 자세. 그런데 내년 대선 전까지는 일반 대중,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을 갈아타거나 주택을 매입할까 말까 고심하시는 분들 일단 시장을 지켜보고 관망하는 장세가 연출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핵심 지역들 대출이 안 나와도 신고가를 찍어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이 점은 좀 기억을 하고 있자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돈이라는 거는 그냥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정보가 더 많고요.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일단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리딩하는 지역에서 신고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평균을 보게 되면 전주 0.36포인트에서 0.28포인트로 이 상승세가 좀 줄어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전주 대비 이번 주 경기도는 좀 한산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든 게 한산한 게 아니라 지금 강한 지역은 여전히 강하고요. 또 이제 좀 전주보다 상승률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수원시에 그 장안구라고 있습니다. 자, 그 해당 지역과 경기도 이천 지역을 이번 주 특징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 이번 주에는 경기도 이천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일산 지금 서구 같은 경우나 동구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가 않고요. 자, 경기도 수원시에 이제 팔달구, 장안구도 나쁘지가 않고, 자, 평택도 강한 모습이고요. 의정부 그리고 이제 양주시도 좀 강한 모습. 자, 용인, 처인구도 강한 모습이고요. 경기도 시흥시도 강한 모습, 경기도 의왕시도 강한 모습이고요. 경기도 과천이 오랜만에 굉장히 세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 자, 특징 지역 이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천시를 가게 되면 폭등장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과거에도 패턴이 있거든요. 자, 요 패턴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천시가 또 움직이고 상승세가 이렇게 강해지다 보면은 이 원주, 자, 원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원주라는 지역도 지금 같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아마 원주도 가격이 지금 변동성이 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이에 낀 여주시 같은 경우에도 구축 아파트든 이쪽에 또 분양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또 함께 자, 트리오로 좀 알아보게 된다. 그래서 요 세 지역은 좀 묶어서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원주라는 지역이 또 가격이 뭐 변동성이 튀어버리잖아요. 저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춘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원주에서 쭉 가게 되면 이제 바닷가 강릉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또 이제 그 갭 벌리기, 갭 메우기 현상으로 또 움직이는 또 이제 그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천과 여주와 원주를 함께 보실 필요가 있겠고, 원주가 또 움직였다 그러면 춘천과 강릉을 비교하면서 또 봐야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공식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도권에서 얼마 안 되는 비규제 지역 중에 하나고요. 1억 초반에 저가 단지들도 많아 투자 수요가 이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역 내 실수요자들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중부 내륙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KTX역 이음. 그래서 이제 부발과 충주 구간 개통으로 부발역 중심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천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천의 흐름은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세트로 봐야 되는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간 안에 좀 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 분위기는 일단 다소 주춤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대기 수요는 계속 몰릴 거라고 보여져요.
특히 요 부발역 일대 요쪽에 이제 개발 계획이 좀 잡혀 있죠. 그래서 요쪽 지역하고 요쪽에 좀 중저가 아파트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 이 중포동 일대. 자, 요쪽에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지금 전 지역으로 지금 이 상승세 자 분위기가 전파되고 있는 이천시. 자, 요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앞으로 인동선이 들어서게 되는 수원 장안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이 수원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과천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의왕시하고 인접해 있어서 저가 매물을 찾아서 유입되는 이 실수요자들이 꾸준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최근 전세가도 매매가도 상승을 많이 한 지역이죠. 특히 이제 신규 전세 물건이 많지 않아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안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살아있다, 에너지가 죽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던 지역인데, 자, 이번 주 이제 장안구가 좀 그래도 나쁜 흐름이 아닌 것 같아서 좀 특징적으로 꼽아봤는데, 특히 이쪽에 그 성균관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성균관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주변에 율전동과 입북동과 이제 천천동이라고 있어요. 자, 이 천천동 일대에 좀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 있는데, 요 성균관대학교에서 가깝고 또 성균관대학교 역사 1호선과 가까운 이 천천동 쪽 일대에 이 단지들이 금주에 전세가도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매매가도 지금 상승 견인을 이끌고 있는 특징적이라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수원이라는 지역도 최근 2년 동안 가격이 상승이 많이 됐지만 지금 현재 지역 내에 그 움직임을 살펴보면 그래도 좀 가격이 덜 올랐고 좀 살만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든 매매든 이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특징 지역 의천과 수원의 장안구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전달하는